계획의 한계나 문제점, 그리고 이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합이 재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현대재벌을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는 기존의 분식의 문제나 대우조선의 부실의 책임을 떨치면서 대우조선의 새로운 주인 찾기, 이런 여론에 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양식으로 진행된다 하는, 결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또는 불공정한 문제, 이런 부분이 대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 제한으로 인한 이런 폐해들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자재 업체들의 불도산이라든지 이런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애기 타당성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볼 때 결국 기업 결합 심사의 부분을, 공정의 부분, 국내 공정의 부분을 얼마든지 하고 넘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상기 지사님이 힘들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에 우리가 대비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문제 같은 경우는 부경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 지역은 조금 이게 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나 울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가 지금 산업위기 지역이고 고용위기 지역인데, 산업위기 지역이고 고용위기 지역에 사실은 기름을 붓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들어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 심사 이런 문제들을 아까 영남권 말씀도 하셨는데, 남동권도 말씀하셨는데, 불경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문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조선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이런 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계나 이런 참여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정책적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아까 일자리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장인데 이거는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1차 때 조선산 구조조정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그걸 보면은 정부가 하는 형태가 사회학방식의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쏘아붓는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여하튼 기업 결합 심사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키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꾸내기 위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산업은행과 실질적으로 정부와의 어떤 교섭을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교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틀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협의회 대응이라고 하는 좀 수동적인 협의틀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 정부와의 교섭틀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를 좀 되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협의회 저희들 들어갔던 문제는 일단 중형조선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부분에 일단 소통이 막히기가 있고, 일단 대우조선 합병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합병 배합 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경상남도나 기자재 업체들 모든 그리고 지자체 장들 예를 들어 지금 창원시장, 통영시장, 거제시장, 오성공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발적인 대책이나 차선책 중심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이제 방해한 속에서 지금 이제 협의를 꾸려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결합의 문제점들, 이 대책위 속에서는 기업 결합의 문제점이나 구조조정의 폐해 문제점이라든지 기자재체들이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 보니까 좀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쪽에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 사안씩마다 발표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책이나 민간협의회나 실행위 속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쪽에서 사실은 코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 사실은 여론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그동안 대책위가 활동한 것 정도는 뭐 아까 기자회견 한 번 정도 토크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시설이 축소되거나 조건부 성인의 문제점들, 결합심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 번 한 정도고요. 내가 그지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협의체 열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7월 24일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실행위로 가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는 어떤 합의 지점들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들이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만 여론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면은 대단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정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조선 소멸로 중요한 검증해서 분과회를 구성하자. 이런 정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조선, 스택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활동을 하는데 자동 지원의 문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고, 7월 25일 실행위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책도 없고 기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단위는 여전히 이런 단위나 원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책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확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방향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전문가님들 교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기업 결합 심사가 나타나는 이런 북한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크게 대한 어떤 기업 결합 심사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12별 대응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들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적자적으로 지금 진행된 뭐 하나 하면 그게 대응하고 뭐 하나 하면 대응하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뭐 문제점 진단이 외에 사실은 이게 기업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가능을 전제로 놓고 사실은 기자재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조선산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 이런 어떤 수정력들을 얼마 전에 정동으로 영남권 한번 했었는데요. 수정력들을 실제 공동 수정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게 안 좋겠느냐. 현재 정부 또 지부장님, 지회장님이 다 오셨는데 그런 조선산업 대책이든 경동노조 등등해서 수정력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과정들의 대응 방안들 마련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적인 대응과 여론 모으기 아마 이게 길게는 총선 시기까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한 3분 정도의 좀 질의 의견 받고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안 될 확률이 7대 3이라는 게 거꾸로 본다잖아. 거꾸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적극적인 효과적인 저지의 마지막 단계가 전혀 안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현재 합병당하는 쪽에서 이미 법적 절차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합병하는 쪽에서 법적 절차 끝났고요. 남는 거는 지금 두 가지 과정만 남아있는 겁니다. 국내에서의 그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하고 국제적인 결합심사하고 두 개만 남아있는 거고 두 개는 사후 규제 정도지 이미 정책적으로나 법적인 건 다 끝났다라는 걸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손 따라 두면 봐도 100점 100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손 따라 두면 봐도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거의 99% 정도가 거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지금 저 고리를, 마지막 덜미를 어떻게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잡느냐의 그런 문제, 이건 거의 입체적인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화 내지 내부 논점의 핵심적인 부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저도 사실은 아무리 봐도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경제적이든 사회정책적이든 뭐든 간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저 동력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현대중공업 그 3차 승계 이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경제적이든 사회적. 근데 수많은 김경률 회계사께서는 산업은행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거기다가 실제로 아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래저래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설비 과잉 아니냐, 설비 과잉 아니냐. 그래서 뭐 설비 과잉, 이 배우조선이 돈 먹는 하마인데 저거 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효율 높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말하자면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들 내용 자체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 여론주도층 내지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생각할 지점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지금 경남이나 동남해안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지만, 서울에서는 이 문제 별로 마이너한 주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한 겁니다. 이거 잘 몰라요. 전문가들조차도 잘 몰라요. 이 실상. 제가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냐. 저것이 비전문가 아마추어가 이야기하는 정도 그러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현대차 기아차의 합병에 견뎌가지고 굉장히 만연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합병을 했지만 둘 다 성공했지 않느냐. 상당히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현대 기아차는 국제적인 이 기업결합 심사 안 받은 거고, 그다음 거기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설비 감축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실제로 들리는 소리도, 유럽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마 조건부 승인, 조건부승인의 핵심은 설비 감축일 거다라는 게 이미 몇 달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딱 제가 발제를 보니까 확연하게 증명이 싹 되는데요. 뭐 이 선제적으로 설비 감축이 설비 감축을 조건부로 하는 그런 기업개발합 승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 여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로 하자. 이 이슈를 일자리 문제로 설비 감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축이 되는 거는 국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나중에 뒤따라가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아까 박상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연구를 맡겨가지고 그걸 하자.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법무법인 중에 이 맡을 법무법인이 있겠냐? 이제 우리 이 법무법인의 여러 가지 실상이나 회계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는 노조가 앞장서서 전문가들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에서 만들어낼 보고서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론주도층 내지 특히 경제 전문가들에 대해서 정확한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들 조금 더 발전시키고 좀 풍부화해가지고 리포트를 많이 내야 됩니다. 많이 내가지고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기업적 전문가들에게도 이 문제가 널리 유포되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여론주도층들에 대한 여론화. 또 하나는 보고서를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아마 마지막 관문은 아마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설비 감축을 통한 국제적 승인을 받을 거냐, 그 외국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국제 여론에서는 뭐 기업결합 승인이 안 될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여론을 해나가자 이 생각.
예, 대책위 제안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